국민들이 사실은 또 정치권이 권력하면은 다 무슨 검찰 예.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또 뭐 법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정한 권력,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금융 권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융 권력이 어떻게 해서 컸습니까? 이 건설 기반으로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이유, 민주당이 뭔가 개혁하려다 결국 좌초되는 이유가 이 금융 권력을 제대로 손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또 이 금융 권력과 공생 관계인 존재가 바로 관료들인데 네.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경제 관료들 뭐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등과도 보조를 같이 했던 그렇죠.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예. 전 그래서 매번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부동산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중간에 나자빠지는 거는 이 관료들의 장난 때문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의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의심할 만하고요. 네. 사실은 6.27 대책 네. 아주 굉장히 내용도 좋은 6.27 대책 네. 정부 출범 이후 바로 나온 그 대책하고 9.27 지금 이제 10.15 대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만든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돈 엄청 빌려줘서 네. 빌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빌려줘가지고 저리로 빌려줘서 이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값을 떠받치게 하고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저 관료들이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시키는 대로 무슨 자판기입니까 AI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이 예. 장난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 정책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예. 나중에 민주당 정권이 휘청휘청 해가지고 그래서 또 저쪽 정권으로 넘어가고 저쪽 정당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그래서 또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부 환경에서 또 그렇게 정책적 장난을 쳐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관료들 농간에 대통령이 이렇게 휘말려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수로 봐야 돼요. 이놈들이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얼마 전에 국토부 차관 문제도 완전히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런 면이 약간 있죠. 근데 무슨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그걸 지나치게 확대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관료를 잘 다루는 거는 유능함이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의 몫이에요. 몫입니다. 민주당의 몫이고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관료들의 그런 어떤 농간에 놀아났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때도 좀 많이 믿업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을 좀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집권 초기에 12구 대책이라는 걸 내놔요. 집권 초 2003년 10월 29일 날 내놓는 대책인데 그때 보유세 강화 정책을 하겠다. 집권 초기에 발표를 했으니 시장은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꼼짝없이 4년 동안 강화되겠네. 흐지부지 되더라도 적어도 이 정권은 4년 남았으니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던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10월 29일 날 대책을 냈고 2004년 내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하향 안정화 됐어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줄어들겠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근데 2004년에 연말에 이제 입법을 했습니다. 입법을 했는데 종이 호랑이가 나온 거예요. 실제 호랑이를 그리지 못하고 종이 호랑이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약한 게 나온 거예요. 생색내기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초에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해갖고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입법을 제대로 했으면 2005년도에 집값이 불붙듯하고 2005년 6년 계속 불붙듯 한번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우리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집어넣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좋은 대책을 냈는데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다시 투기가
불붙었고 그것을 진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부동산 참모들이 강남에 똘똘한 집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놓고 집값 안정한다고 그러니 이게 모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그런 정책 펴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건데 예, 손해를 보는 짓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좀 우리가 좀 아주 매섭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권 자체가 망해서 결국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어준 걸 빤히 보고도 왜 그 실수를 반복했는지 게다가 김수현이라고 똑같은 사람을 갖다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을 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 그렇죠. 아니 그 양반 저기 노무현 정부 때 또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시원하게 말아먹고 문재인 정부에서 또 기용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 유능함 뭐 이런 게 다 그 결합돼 있는데 지금은 집권 초이고 지금 이제 보유세 강화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기재부 장관도 얘기하고 있고 김용범 실장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어조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입법이잖아요. 네. 예, 이제 민주당이 중요한데 민주당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차제에 그러면 보유세 강화하는데 네.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하고 연계하자. 이게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이제 후보일 때 기본사회를 주창했기 때문에 네. 이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더 개혁적으로 나간다면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을 할 때는 일반 국민들의 평범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 이득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부자들한테 내놔라. 이러기만 했으니까 부자들은 반발하고 또 그 부자들과 결국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사실. 그런 분들이 예컨대 이거예요. 집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세를 내줬어요. 근데 막 세금을 왕창 때려 부으니까 이 집부자가 월세를 더 올려 받는 거죠. 그러니 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빡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집주인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정권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뭐 이념적으로는 뭐 정말 생각이 많았을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은 없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거 안정을 시키겠습니다. 실생활을 실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주거 안정을 시키는 정책을 내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강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계속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뭐 부동산 관련한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YT 맘님 충북 진천군으로 오세요. 34평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왕복 출퇴근 5시간인 거 빼고 살만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5시간. 진천까지 뭐 이러면 또 KTX 같은 이런 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SOC. 그러니까 이미 지방에는 그런 미분양 주택도 많고 저렴하고 그리고 빈집도 많습니다. 빈집도 많아요. 인구가 주니까. 그러니까 지방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산업 정책도 바꾸고 교육 정책도 바꿔서 지방에서 대학을 가도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문 닫는 대학을 국가가 인수해서 국립대로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냥 문 닫게 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부가 실패한다면은 저는 향후에 집권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회생 불가능할 것 같아요. 회생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이 정당을 보면 이런 정당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근데 아마 진짜
내란을 성공시킬 겁니다. 예, 실패한 예. 내란 예. 이거를 거울 삼아서 예, 반드시 맞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하면 실패하니까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깜빵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 민주주의를 짓밟았지? 이런 고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때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이고 정말 참